툭담 명상 상태에서 19일을 보낸 티베트 스님 이야기. 2018년 12월 13일 저녁 인도의 한 사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4세 고령의 티베트 불교 스승이 명상 자세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었지만 그의 시신은 일반적인 죽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고 가슴 부근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고 생전의 혈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무려 19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오랜 세월 전해져 온 툭담이라는 현상이며 현대 과학자들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은 구시의 텐진 림포체라는 고승이 보여준 19일간의 툭담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죽음과 의식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 과연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툭담이라는 말은 티베트어로 툭은 마음을 담은 삼매 또는 명상 상태를 뜻합니다. 즉, 육체는 죽었지만 의식이 몸속에 남아있으면서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빠르게 경직되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깊은 수행을 쌓은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하면서 마음의 본성을 계속 인지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고전인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도기적 상태로 봅니다. 원제는 바르도 퇴돌이라고 하는데 바르도는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기 전의 사이를 뜻하고 퇴돌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을 이루는 법을 의미합니다. 8세기 티베트 불교의 대성인 파드마삼바바가 직접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돌아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이 경전은 죽음 이후 49일간의 여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바르도는 티베트어로 바르가 사이, 도가 허공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바르도라고 부르는데 숙련된 수행자는 이 바르도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바르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치카이 바르도는 죽는 과정이 시작된 직후부터 내적인 호흡이 끝날 때까지의 단계이고 초에니 바르도는 근원적 광명이 밝게 빛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파 바르도는 다시 환생하는 순간까지의 중음 상태를 말합니다. 툭담은 바로 이 바르도에 들어가기 전 가장 깊은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근원적 광명, 즉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만약 이 광명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현상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약 40명의 티베트 승려들이 툭담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이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인도 남부 가덴 장체 사원의 게시의 템파 겔첸 스님이 20일간 툭담 상태를 유지했고 2015년에는 몽골에서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승려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손톱과 머리털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툭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툭담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995년 현대 뇌과학의 권위자인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툭담 현상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과학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건강한 마음 연구센터는 달라이 라마 사무국 티베트 의학원과 협력하여 툭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인도에 특수 장비를 설치하고 툭담 상태에 들어간 승려들의 뇌파, 심전도, 체온, 습도 등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은 2008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00대 가된 트리파였던 롭상 니마 림포체가 18일간 툭담 상태를 유지했고 2013년에는 링 림포체가 13일간 툭담 상태를 보였습니다. 습한 아열대 기후의 다람살라에서 13일째까지 생전처럼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13일째에 처음으로 부패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베흐테레바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툭담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통제하는지 명상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놀라워한 점은 시신의 부패가 지연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몇 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할 부패 과정이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슴 부근의 심장 차크라 주변에서 온기가 유지되고 이 온기가 점차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1934년 티베트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중에 구시의 텐진 림포체가 되는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성을 보였던 그는 20살에 정식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많은 티베트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림포체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남갈사원에 정착하여 평생을 수행과 제자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불교 최고 학위인 겟세 학위를 취득한 학승이자 매일 명상과 경전 독송을 게을리하지 않은 수행자였습니다. 남갈사원은 달라이 라마의 개인 사원이기도 하여 그곳에서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높은 수준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개인 주치의였던 의사들도 그를 깊이 존경했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2018년 84세의 나이로 입적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명상을 이어갔고 마지막 순간 좌선 자세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입적 첫날 사원의 승려들은 림포체의 시신에서 냉각이나 경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 부근의 온도는 36.1도로 측정되었고 얼굴의 혈색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사무국은 즉시 이것을 툭담 가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티베트 사자의 서의 첫 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전은 죽음 이후 의식이 겪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승려들은 림포체의 의식이 육신을 떠나지 않고 선정에 머물 수 있도록 심장 차크라 인도 독경을 진행했습니다. 사원 전역에서 온만이 밤매훔이라는 진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틀째와 사흘째에도 체온은 여전히 35도를 유지했고 변색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과학팀은 뇌파 측정 장비를 부착했고 완전한 평탄선은 아니지만 미약한 델타파 간섭이 감지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림포체의 얼굴이 생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으며 입꼬리의 미소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나흘째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슴 부근의 온기가 약해지는 대신 정수리 부위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 정수리 부분에 뚜렷한 열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식이 심장 차크라에서 정수리의 브라마란드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승려들은 뽀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뽀아는 의식이 정수리를 통해 상위 차원으로 이동하도록 인도하는 특별한 명상법입니다. 제자들은 림포체의 머리 위로 흰 실크천을 들이우며 향을 피웠습니다. 일주일째에 이르자 림포체의 얼굴은 여전히 혈색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수리 부근의 온기는 계속 감지되었습니다. 과학팀은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정수리 부분과 다른 부위 사이에 3도의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사무국은 이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툭담 상태를 인정하고 방해 금지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주로 접어들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시신의 하체와 팔은 완전히 냉각되었지만 머리 주변은 여전히 34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달라이 라마께서 직접 사원을 방문하여 림포체께서 깊은 선정에 머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째 날부터는 정수리의 온기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들은 이것을 의식이 바르도 즉 중음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티베트 사자의 서 제석장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식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이틀째 손가락과 팔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고 뺨의 색이 연해졌습니다. 과학팀은 온기가 완전히 소멸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승려들은 의식 귀환 의식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의식이 상위 차원으로 완전히 이탈하도록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14일째 머리의 온기가 거의 사라져 온도는 30.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림포체의 눈썹과 입술 주변에 건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향을 피우며 마지막 명상 독경을 수행했고 옴 아훔이라는 진언을 108회 반복했습니다. 열나흘째 시신 전체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패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피부가 수축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승려들은 툭담 종료 후 진행할 사리 화장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째 정수리의 온기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체온은 주변 환경과 같아졌습니다. 부패 지연 현상은 여전했지만 약간의 냄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의 고승은 의식이 완전히 떠나셨다고 공식 선언했고 공간 정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16셋 날부터 18의 날까지는 자연적인 해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피부가 점차 건조해지고 색이 희미하게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림포체 앞에 꽃 공양과 등불을 올렸고 티베트 사자의 서의 마지막 장을 낭독했습니다. 마침내 19의 날 달라이 라마 사무국에서 림포체의 툭담 상태가 19일 만에 종료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시점 이후 시신은 일반적인 부패 과정으로 진입했습니다. 림포체의 신체는 연꽃 자세로 봉헌되어 화장되었고 연기 속에서 미세한 수정색 결정, 즉 사리가 수거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이것을 의식의 완전한 해탈로 기록했습니다. 구시에 텐진 림포체의 19일간 툭담은 현대 과학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뇌파가 평탄선으로 전환되고 맥박과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억제 현상은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몇 시간 이내에 시작되는 자가분해와 세균분해가 왜 지연되는지, 심장이 멈춘 후에도 특정 부위에서 왜 온기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의 본성을 계속 인지하고 근원적 광명이 나타날 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 과정이며 숙련된 수행자는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티베트 불교는 유교나 도교, 기독교와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확연히 다릅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는 공자의 말과 달리 티베트 불교는 죽음을 모르는데 어찌 삶을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죽음은 금기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이자 최종 종착지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현생의 삶이란 죽음의 순간을 맞는 준비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지가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고승들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깨달은 자는 삶의 주인인 동시에 죽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방식과 시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스승은 앉은 자세로, 어떤 스승은 서 있는 자세로, 심지어 거꾸로 선 채로 입적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툭담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라시대의 김교각 스님은 중국 구화산에서 99세로 입적하신 후 3년 뒤에도 여전히 얼굴에 생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게세 예세 톱된 스님이 입적 후 일주일 동안 툭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구시에 텐진 림포체의 19일간 툭담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대 사회는 죽음을 가능한 한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죽음, 장례식장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장례. 우리는 죽음을 일상에서 분리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외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학에서 죽음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죽음 교육을 공식 교육 과정에 채택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죽음을 다룬 책과 강연이 늘어나고
죽음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평온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구시의 텐진 림포체는 평생 명상과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매일 좌선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명상과 경전 독송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도 자신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좌선 자세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일간의 툭담은 그가 평생 쌓아온 수행의 결실이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임종자를 위한 독경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어주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의 의식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실질적인 안내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망자 곁에서 경전을 낭독하고 의식이 광명을 인식하도록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죽음이 혼자 겪는 고독한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돕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무의식적으로 지나칩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매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죽음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훈련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명료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툭담은 이러한 수행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생사일 대사인연,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수행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사건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림포체의 툭담은 마음의 명료성이 죽음 이후에도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사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식의 변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와 러시아 과학자들의 툭담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는 달라이 라마의 거처에서 마음과 생명 연구소가 주관하는 특별회의가 열렸고 연구팀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툭담 상태의 승려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냈습니다. 심장 부근의 온기 유지, 피부의 탄력 보존, 얼굴의 혈색 유지,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부패의 현저한 지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깊은 명상이 신경계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며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특히 2006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연구팀은 3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명상 수행자들의 생전 상태 연구, 임종 과정 관찰, 그리고 툭담 상태의 사후 데이터 수집입니다. 하지만 툭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쩌면 이것은 과학적 측정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의식과 마음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객관적 관찰과 주관적 체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시의 텐진 림포체의 19일간 툭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깊은 명상과 수행은 죽음의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이 수천 년 동안 죽음을 진지하게 탐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인도 나란다 대학의 위대한 학자들과 수행자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순수한 불교, 교학과 수행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툭담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승처럼 평생을 수행에 바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들은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환생자 제도를 통해 깨달은 스승들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합니다. 전대 스승의 환생자를 찾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을 전수하느니 독특한 제도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13세기 까르마 까규의 제3대 까르마빠가 공식적인 최초의 환생자로 인정받은 이후 이 제도는 티베트 불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구시의 텐진 림포체는 84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19일간의 툭담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깊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이 완전한 해탈에 이르렀다고 믿으며 그가 보여준 툭담의 증거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툭담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의식과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달라이 라마는 림포체의 툭담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림포체의 툭담은 마음의 명료성이 죽음 이후에도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사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인식의 변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은 툭담 현상이 단순한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가 오랜 세월 가르쳐온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죽음과 삶, 그리고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